안녕하세요. 58세 된 박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지금은 물류회사에서 배송팀장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끝나는 일이죠. 월급은 3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거든요. 25년간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입사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거의 평생 직장이었다고 봐야죠. 건설 현장이라는 게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에요. 공기는 맞춰야 하고 안전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고 하청업체들과 실랑이도 많고요. 그래도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체력도 좋았고 오기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고 털어버리곤 했죠. 그런데 50대 들어서면서 일이 달라졌어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 같은 중간 관리직들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두 캔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아내 미경이가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네. 그래도 너무 많이는 마시지 마세요. 이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났어요. 맥주로는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싶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서 저녁 먹고 혼자 마셨어요. 하루는 괜찮다 싶었는데 이틀 연속 마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마셨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서 회사 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러다가 57살 되던 해 3월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관리직들 중에서 몇 명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은 5,800만 원 받았습니다. 중간에 2번 정산받은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술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이고 기분 나쁘면 2병까지 마셨어요. 재취업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보고 면접도 보러 다녔는데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나이가 걸림돌이었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50대 후반에 새로 뽑아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술만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괜찮았거든요. 걱정도 안 되고 잠도 잘 왔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는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그러면 또 기분이 나빠져서 저녁에 또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죠. 그래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술 많이 마셨는데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얼굴도 자꾸 붓고 피로감이 계속 쌓였어요.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들기는 하는데 새벽 3시, 4시쯤 되면 깨서 다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멍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서야 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요. 그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재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 건강까지 잃으면 정말 끝장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자꾸 마시고 싶었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편의점에 가서 사 마시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다가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보시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니까 왠지 정신병자 취급받는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신 거네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50대 남성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스트레스 받을 때 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뇌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드는 건 빨라지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도 피곤한 거였어요.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금주를 도와주는 약이 있더라고요.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는 약이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힘들었어요. 저녁에 습관적으로 술 생각이 나고 잠들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도 배웠어요.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실 시간에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보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피곤해져서 술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만들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목공예를 시작해봤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스트레스도 잊혀졌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술 생각이 거의 안 났고 잠도 훨씬 잘 잤습니다.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무렵에 지금 다니는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자재 관리하던 경험이 물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25년간 현장 관리직을 했는데 이제 배송업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어서 새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아내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당신 지금 건강도 회복되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체계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현장 관리와 비슷했거든요. 배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경험이 도움됐어요. 처음에는 젊은 직원들과 일하는 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됐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현장 경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은 팀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월급은 380만 원 받고 있고 아내도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해서 200만 원 정도 벌어와요. 합쳐서 580만 원이면 생활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물론 예전 건설회사 다닐 때보다는 수입이 적어졌죠. 그때는 월 5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만족스러워요. 건강도 좋아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술을 끊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많아요. 우선 잠을 정말 잘 자게 됐어요. 11시쯤 잠자리에 들면 아침 5시까지 푹 잡니다. 예전에는 중간중간 깨서 뒤척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숙취가 없으니까 머리도 맑고 식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은 거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마다 검사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고혈압도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술 마실 때는 제가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아내가 뭔 말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일이죠. 요즘은 저녁에 같이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목공에 만든 걸 보여주기도 해요. 아내가 제가 만든 책꽂이를 보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은 안 먹고 상담만 받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50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계속 술을 마셨다면 간경화로 갔을 수도 있고 당뇨도 더 심해졌을 거예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을 테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어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지죠.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50대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57살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응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있어요. 건강만 지키면 60대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술부터 끊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술 마실 때는 몰랐는데 제대로 잠을 자니까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아내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신경질적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온화해졌다고요. 직장에서도 후배들이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술 냄새 안 나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일하는 모습도 달라 보이나 봐요. 물론 완전히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면 여전히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몸이 피곤할 때 그런 유혹이 오죠. 그럴 때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해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산책을 나가거나 목공예 작업을 합니다. 아니면 아내에게 털어놓고 얘기하죠.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목공예 실력을 더 늘려서 나중에 작은 공방이라도 차려보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취미를 살려서 뭔가 해보고 싶거든요. 손자도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만든 장난감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술 마실 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6개월마다 종합검진 받는데 수치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책만 했는데 지금은 헬스장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요. 근력이 좋아지니까 배송 일할 때도 덜 피곤하고요. 식단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술 마실 때는 안주 위주로 짜고 기름진 음식만 먹었는데 지금은 야채도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아내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목공예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있어요. 나이 비슷한 분들인데 다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은 분들이에요. 서로 작품도 보여주고 기술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를 좀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대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면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하고도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해요. 술 마실 때는 아들이 집에 와도 저는 취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아들의 직장 얘기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손자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같이 만들기도 하고 놀아줘요. 아이가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라고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술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걸 아끼니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죠. 대신 운동비나 취미 활동비로 쓰고 있어요. 훨씬 건전하고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신용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매달 원금을 50만 원씩 갖고 있으니까 2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65세까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목공의 공방을 차리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건강만 유지하면 70대까지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계속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군가는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줄여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에 한 병에서 반 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갑자기 확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대신 술 마시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운동이든 독서든 만들기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건강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60대, 70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운 좋게 57세의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간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다행히 지방간 단계에서 발견해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간경화까지 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면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술로 잠드는 건 진짜 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뭔가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내한테도 정말 고맙죠. 제가 힘들어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줬거든요. 다른 부인들 같으면 당신 그렇게 살 거면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어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줬어요.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족이 함께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아내가 제가 술 마시고 싶어 할 때 눈치채고 다른 활동을 제안해줘요. 주변에 저처럼 술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숨기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약해 보이기 싫어하죠. 하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 관리에 신경 쓸 거예요. 정기적인 운동과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처럼 술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병원에서 환자 모임 같은 것도 있던데 거기서 경험담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아내의 지지와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까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직장도 잃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만 잘 관리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알차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변화해 보세요. 술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50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처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